추가 신고 납부다 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똑같습니다. 이름이 나와요. 추가로 신고한다. 이 말은 덜 냈단 얘기예요. 덜 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데 요거부터 해볼게요. 취득을 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4%로 신고를 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가 세율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치성은 4배라고 배웠죠? 기억나셔? 노노노. 그냥 12%로 됐어. 4%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덜 냈단 얘기죠? 더 내야 되는데 더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3% 추가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세율이 달라졌죠? 세율이 달라지면 다른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12% 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 그러면 여기서 산출한 세금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미리 몇 프로 낸 거야? 4% 냈죠? 4% 낸 것은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4% 냈으니까 요걸 뺀 나머지만 우리가 추가로 신고 납부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 그러나 4%인데 12%인데 4%만 냈으면 괘씸죄, 과소신고했죠?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럴 경우에 이미 납부한 것은 빼주지만은 빼주는 거에서 가산세는 빼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벌칙이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가 된다. 정리할게요. 요건 뭐냐? 세율이 달라졌어. 세율이 달라지면은 달라진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럼 다시 계산한 금액에서 옛날에 4% 납부한 게 있죠? 그럼 4% 납부한 것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과소신고했으니까 가산세 나오는데 가산세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가 된다. 그럼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가 되느냐? 날짜는 60일이 내야 돼. 추가 신고도. 그 다음 괄호 안에 보세요. 가산세, 제일 중요한 거. 가산세 제외라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3가지예요. 추가 신고한다 그러면은 3가지. 60일 이내 해야 되고,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되고, 나머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끝! 그래서 시험에는 60일 틀리게 잘 안 나와. 뭐가? 가산세 포함 제외가 많이 출제가 되죠.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득, 비과세를 받았다가 부과 대상이 됐다. 이 말은 뭐냐? 너 세금 내지 마, 비과세. 아까 얘기했죠. 나라에 충성할 거야. 그럼 세금 내지 마, 비과세. 했다가 조건이 변경됐어. 야, 나 이거 나라에 기부 못해. 나 회사 망하게 생겼어. 이거 팔아가지고 사업비 메꿔야 돼. 그럼 괘씸죄. 비과세 받았다가 조건이 변경되면 과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냈던 걸 내야 되니까 추가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야. 자,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 가산세 포함 제외, 나머지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적게 낸 다음에 중과세 대상이 된다든가, 비과세 받았다가 과세 대상이 됐다. 공통점이 뭐냐? 덜 냈다 이거야. 그럼 덜 냈으면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라 이거야. 다만 중요한 건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된다. 그럼 시험엔 아주 얘만 나와. 뭐가 나오냐? 가산세 제외로 옳은 지문 나왔다가 그 다음엔 가산세 포함 틀린 지문 나오죠. 항상 나오는 게 뻔해요. 요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다만 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통점이니까 또 나올 수 있죠.
요번에 취득세에서 나왔다. 그럼 다음에 등록면허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끝. 추가 신고 등록면허세 때도 나오는데 지금 했으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등록입니다. 참 이거는 내가 매년 강조했어요. 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배울 등록면허세와 똑같아. 선불이야, 선불.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선불입니다.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선불이야, 선불.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등기하려고 그러면 돈 가져가는 게 아니야. 먼저 돈을 내고 영수증 3통을 받아. 한 통은 내가 보관해, 보관용. 그리고 2통을 등기관청에 제출해요. 야, 나 돈 내고 왔으니까 등기해줘. 그럼 등록관청에서 하나를 받고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걸 통지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수증 3통을 받아서 하나는 내가 2통을 제출해. 그럼 한 통은 등록관청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야, 이 사람 돈 냈어요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등기야. 그러니까 등기는 절대로 선불이니까. 그래서 취득세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똑같은 지문이에요. 접수일까지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뭐가 똑같은 거냐? 이거야. 나 내일 등기할 거야. 내일까지. 나 이따가 2시 할 거야. 2시 전까지 돈 내라 이거예요. 이게 선불의 개념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라고 해서 60일 이내, 이건 틀린 거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공통점, 아까 추가신고 납부하고 등기야, 등기. 등기가 나오면 항상 선불이 된다는 거. 이해가시겠어요? 대부분이 틀리게 나오는데 형광펜 다 했어요? 요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1년간 항상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했더니 옳은 지문으로 올해 나왔다는 것. 다 나오는 게 뻔해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보자.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언제 돈 낼지 모르죠?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22. 요거는 조세총론에서 배우고 취득세 배우고 등록면허세 때 또 배우고 양도소득세 또 배웁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544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가상금 중가상금 나와 있죠? 요건 체크. 가상금 중가상금은 못 찾았어요? 544쪽에 동그라미 5번 가상금 중가상금, 요건 체크. 요거는 재산세에서 배울 겁니다. 재산세 위주로 나옵니다. 오늘 몰라도 되고요. 양괄호 5번 중가산세라는 것도 체크. 요거 1월달 강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은 뭐예요?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법인은 항상 장부 작성해야 돼. 근데 장부 작성을 안 하면은 벌칙,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100분의 얼마가 된 10, 100분의 10 가산세 부과합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얘기하죠.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장이다 그러면 아까 고스톱도 얘기했는데 장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화투에서 장이 몇이에요? 사장님 대화가 되네.
그거 봐, 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명절 때 이거 보다가 생각났어. 아, 요거는 10이니까 장부는 10%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화투에 장을 들고 가서 수험표 위에다 올려놔라 이거야. 10%. 근데 이게 얘기를 오래 했는데 이게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10% 했는데 올해는 틀린 지문 20%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제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몰라. 세법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어. 근데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는 뜬금없는 숫자가 안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들어봤나요? 그럼 얘는 10%가 정답이야. 마이너스 하면 빵프로니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20% 틀린 지문 나온 거예요. 제가 분석 대단하지 않아요? 1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화투패를 10을 갖고 갔으면 맞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내년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가볍게 보시라고. 법인은 항상 장부 작성해야 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 적용된다? 10%다. 끝!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일단 두 가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것. 끝! 이러면 되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어렵게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자, 어려운 게 뭐냐? 기절할 각오돼 있어요? 원래 11, 12월 달에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등기를 할 때는 둘로 나눴어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서 걷었어. 취득과 관련 없는 거는 등록면허세가 아니에요. 등록세로 걷었어. 과거에는. 그럼 취득세는 과거에 재산이 증가되면 취득세 2% 무조건 걷었어요. 과거의 취득세는 뭐냐? 취득을 해서 재산이 증가된 건 무조건 2% 취득세야. 얘는 등기할 때 나타나. 요건 물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말 이해가나요? 요렇게 됐던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취득세는 할 수 없이 내.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사회에서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죠. 옛날에 많았어. 왜? 등록세를 줄이려고 등기를 안 해. 그럼 딴 사람 명의대로 갖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파는 거야. 그럼 나에 대한 세금은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개정이 됐어. 개정이 돼서 등기 중에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서 같이 걷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과 무관한 등기는 따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등록세를 둘로 쪼갠 거야. 하다가 보니까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에서 같이 걷어. 그럼 취득과 관련 없지만 등기는 해야 돼. 이건 등록세인데 몇 개가 안 돼요. 몇 개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면허세랑 통합을 해서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등기를 둘로 나눈 거야. 취득과 관련됐다. 그럼 취득세에서 걷어. 등록세 내지 마. 그럼 취득과 무관하지만 등기 등록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등록세를 따로 만들자니 몇 개가 안 돼. 그러니까 면허세하고 합쳐서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실 때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취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된 건 여기서 거두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취득세 속에는 두 가지,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야. 하나는 재산이 증가될 때 과거의 순수한 취득세, 고정 2%.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된 등기에 관한 것 나오는데 요거는 이름만 취득세 들어갔지 세율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 속에는 한 지붕 몇 가족? 두 가족 들어가 있어. 여기서 꼭 명심하셔요. 우리가 얘기하는 취득세라는 건 재산이 증가된 것만 2% 내는 거야. 등기는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때 취득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구나. 두 가지 들어갔는데 순수한 증가된 취득세 2%하고 등기 관련한 건 그때그때 다르다. 한 지붕 두 가족.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어이구, 어디로 갔어?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요거.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배웠는데 표준세율은 짠하면 23, 안 짠하면 28이라고 그랬죠? 미안해요. 지나간 시간에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매매는 농지면 몇 프로? 3%. 농지가 아니면 4%입니다. 될 때까지 하자고. 그럼 3%다 그러면 취득세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야. 하나는 과거의 순수한 취득세 고정 몇 프로?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취득과 관련한 등기. 얘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얘는 왜 그때그때 다르냐? 취득세 표준세율이 물건마다 다르잖아. 3%일 때 있고 4%일 때 있고 1000분의 23, 1000분의 28 있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2%야. 그럼 얘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러면 얘가 3%다 그러면 요건 고정 2%니까 등기는 1%가 되는 거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등기가 남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따가 배울 등록면허세 세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줘라? 2% 빼주는 거야.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야. 그럼 봐요.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가 있죠. 둘이죠. 그러니까 딸리 내기도 두 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 재산이 증가되면 뭐가 추가되냐? 농어촌 특별세가 10% 붙는 거고, 그 다음 등기에 관한 것은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는다? 20% 붙는다. 그래서 따로 딸리 내기가 두 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11월, 12월 달에 설명하는 내가 미쳤지. 그 대신에 이걸 알면 이따가 등록면허세가 편하다는 얘기죠. 한 지붕 두 가족. 그러면 문제에서 시험에 지문이 나올 때 지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를 물어본다. 그리고 지문이 나와. 농어촌 특별세를 물어봤을 땐 요 취득세 2%에 10%, 얘가 고정돼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농어촌 특별세는 2%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10%. 2%에 1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헷갈려. 지방교육세를 물어봤을 때는 얘가 고정된 게 아니죠. 얘부터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줘? 2% 빼주면 나오잖아. 나온 거에 대해서 또다시 몇 프로? 20%.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 농어촌 특별세 물어봤다. 그럼 2%에 10% 끝. 지방교육세를 물어봤다. 그럼 얘부터 구해야 돼.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서 20% 이렇게 찾으란 얘기죠. 이게 지문이 이렇게 나오나.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연결을 틀리게 내. 예를 들어 지방교육세는 하고서 2%에 2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거 구한 다음에 20%. 또는 등기, 즉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10%다. 연결을 틀리게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자,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잘 봐요. 취득세 딸리 내기는 2개가 나오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 고정이란 얘기지. 2%에 대해서 몇 프로? 10%가 농어촌 특별세. 고정이잖아. 2%에 10%. 지방교육세는 먼저 세율을 구해야죠.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한다? 뺀 세율을 먼저 구하고 요거에 20%가 지방교육세가 된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 가나요?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면 한 지붕 두 가족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헷갈리지 말아요.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달라. 주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50%에서 50%가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오죠. 1에서 3% 배웠잖아. 6억이야? 9억이야? 9억 초과. 지난주 걸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 안에 취득세율하고 등기에 관한 세율이 50%, 50%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때는 취득세가 2% 고정이었죠. 근데 주택은 2%가 아니야. 50%, 50%예요. 왜 그러냐? 여기 봐요. 취득세 세율이 6억 이하의 주택이면 1%란 말이야. 여기가 1%인데 얘가 2%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있나? 1이 커, 2가 커? 2가 크니까는 1 안에는 지금 뭔 얘기하는 게죠? 1%다 그러면 2% 고정이 될 수 없어. 주택은 무조건 반반이야. 그럼 얘가 50%, 50%가 되는 거죠. 1에 50%니까 0.5, 0.5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은 똑같아, 비율이. 또 예를 들어서 3%다. 3%다 그랬으면은 반반이니까 1.5%, 1.5%가 된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딸리 내기 똑같아. 고정이니까 요거에 농어촌 특별세가 10%, 요거에 지방교육세가 20%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율과 등기세율은 50%, 50% 똑같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50%, 100분의 50에 대해서 10%, 100분의 50에 대해서 20% 고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른 거는 취득세율이 2% 고정이지만 주택인 경우에는 반반씩이 된다는 것. 반반씩. 그래서 상담 들어갈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고 농어촌이 얼마고 지방교육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을 했을 땐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에서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다. 그렇죠? 50%에 20%가 되겠죠. 마지막, 감면. 자, 너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어요. 깎아줄게. 근데 세금은 어떻게 한다? 유치하다 그랬죠. 야, 너 세금 20% 깎아줄게. 그리고 돌아서 봐. 뒷모습 진짜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 세금은 너 깎아줄게. 대신에 왼손을 내민다고 그랬죠. 도로 빼서 20% 빼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웃다 쓰려고. 그러면 좋은 일에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로 20% 다시 걷는다는 것. 끝.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득세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 기출이 된 지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11, 12월 달 배운 것들 중에 태반이 내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취득세까지는. 그러니까 꼭 했던 거, 강조했던 것만 1년 내내 공부하시면 기본 점수는 맞습니다. 그냥 안 하다가 시험 때다가 와서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반복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까지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세법은 나랑 같이 여기서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1차 과목들을 좀 미리 해두면 좋죠. 내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나중에 한 8월 달 되면은 갈등이 막 있어. 원서 접수할 때 되면. 그리고 2차 할 때 결석을 막 해. 공통점. 1차가 안 잡혀요. 1차는 평생 안 잡혀. 안 잡히는데 잡으려다 끝장나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건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고 잡히는 놈, 만만한 놈만 더 신경 쓰면은 여기서 고득점 효자 과목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공인중개사는 빌려주기 때문에 점수를. 잘하는 거는 조금만 하면 확 올라가. 안 되는 놈은 꾸준하게 해야 그 점수 맞아. 이게 공부할 때 합격의 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8월 달 돼서 안 보여. 이분 어디 갔어요? 1차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대요. 이런 소리 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리 내가 예고를 해서 그건 많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 과목을 미리 꾸준하게 하면요, 나중에 2차가 좀 받아들이기 편하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안 되는 놈은 죽어도 안 돼. 안 잡혀.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하게 해나가면은 기본 점수 맞잖아. 제 말 이해가죠? 나중에 8월 달 된 원서 접수할 때 들으니까 안 보여서 그분 어디 갔어요? 지금 도서실에 있어요? 혼자 정리한대요. 혼자 정리할 걸 학원이 왜 필요해? 그죠? 그런 분이 꼭 있을 것 같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입문과정이라는 것도 탈피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 달, 작년도 그렇고 입문과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하자. 올해는 특히 국세 아예 제때나 뿌리자. 11, 12는. 지방세만이라도 나올 거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16개 중에 10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해하신다면? 근데 이해는 가잖아. 기억이 안 남아서 그렇죠? 괜찮아. 세월이 죄인 걸 어떻게 해? 학교 다닐 시절에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장학금 받고 다녔죠? 원래 다 그래. 반장 다 했고 다 공부 잘했대요. 그런 분을 내 많이 만났어요. 잠깐 쓸데없는 얘기인데 한 남자분이 나한테 하소연을 했어.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